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널널한 개발자입니다. 오늘은 2022년 5월 7일 새벽 0시 1분입니다. 어제 6일날 좀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영상 하나를 삭제했는데 실무 코딩 관련된 주제였어요. 뭐 어쨌든 좀 다시 좀 문제가 있어서 재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. 우선은 이 실무 코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, 저는 솔직히 여기에 약간의 반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실무 코딩이라는 말을 어떤 그 카피 문구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. 뭐 어떤 강의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걸 거예요. 뭐 실무에서 검증됐다,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아니면 뭐 실무에 어떤 검증된, 아니면 무슨 노하우가 들어간 뭐 이런 류의 이제 뭐 것들이 많은데, 근데 이 실무라는 말은 사실은 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고,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스마트 하시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걸으시겠습니다만은, 실무에서 검증됐다 이런 걸 너무 내세우면은 이건 좀 아니지 않나, 약간 좀 그렇게 의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소위 그러면 실무라는 게 뭘까, 이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. 뭐 지금 제목에도 썼는데 솔직히 정말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가 뭐 실무 코딩이 뭐지 그러면 저한테 물으시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뭐가 실무 코딩이지? 예, 잘 모르겠고, 그리고 이제 그 일단 좀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좀 먼저 깔고 싶은 말은, 그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저의 특수성, 그러니까 널널한 개발자의 어떤 상황적 특수성을 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, 저는 이렇게 그 혼자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. 다시 말해서 공동 작업을 별로 안 했어요.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면 거의 대부분 혼자 했지, 지난 한 20년 가까이 주로 그래왔던 것 같아요. 공동 작업을 시작한 지는 솔직히 얼마 안 됐습니다. 예, 웹 개발을 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동 작업을 하게 됐는데, 그 전까지 이제 제가 이런 언어 기반으로 뭐 윈도우 기반에서 블라블라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거의 대부분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 더 좀 특수한 거죠. 네,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일반화된 건 아니다라는 점은 좀 깔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.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그건 아니다라고 의견을 주시고 뭐 다 좋은데 제발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, 넌 틀렸어라고 전제를 두고 출발하시면 대화 안 됩니다. 너는 그러세요? 뭐 당신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? 나는 이런데? 라고 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좀 적절한 태도이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밝혀두고요. 또 이게 어떤 논란을 또 만들까봐 걱정이 돼서 미리 좀 약을 쳤습니다. 우선은 소위 실무라고 하면은, 실무를 이야기할 때 개인적으로 실무와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큰 어떤 환경적 차이라고 하면은, 저는 이걸 꼽고 싶습니다. 공동 작업이요.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, 소위 실무에서 이제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. 속한 인원의 뭐 상황이나 아니면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, 가장 흔하게는 어떤 실무적인 어떤, 실무라는 말로 어쨌든 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굳이 써가지고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요건이 있겠죠. 그 다음에 환경적인 특수성이 있을 거예요, 분명히. 환경이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, 여기 이제 팀원이 예를 들어서 팀의 리더도 있고, 뭐 팀의 어떤 선임급, 뭐 주임급 인력, 아니면 이제 주니어 인력 등 블라블라 여러 명이 이제, 여기 이제 N명이 공동 작업을 한다라는 게, 이게 이제 가장 큰 실무 코딩이라고 소위 말하면은 핵심은 여기입니다. 그러면 이제 소위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팀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가 있겠죠. 이 팀의 리더가 계실 텐데,
이 리더가 뭐 보통의 IT 뭐 환경에서 뭐 이제 뭐 특히 이제 개발 쪽 관련돼 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리더분이 제왕적이거나 그러시지는 못해요. 그리고 이제 리더라고 해서 뭐 소위 이제 그 시니어 저 개발자 시면은 그 아무래도 이제 소위 연륜이 있겠죠. 그 그간의 어떤 경험적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무슨 모든 걸 강제하시고 이러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공동 작업을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, 자, 사람이 4명이면 4명이 생각이 각각이죠. 그래서 리더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뭔가 이제 일체감, 그러니까 일체감을 갖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의 궁극의 목표가 있겠죠. 뭐 만약에 이제 가령 어떤 블라블라 무슨 웹 기반의 어떤 뭐 솔루션을 만든다.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을 만드는 걸 수도 있고 뭐 SI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다 좋아요. 그러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야, 우리 이거 하는 데는 이런 솔루션에는 뭐가 가장 적절한 선택이지? 언어는 어떤 걸로 할까? 자바가 낫겠어? C샵이 낫겠어? 아니면 C++는 안 되나? 뭐 이런 거 선택하고, 그럼 당연히 이제 환경에 대한 이슈를 또 고민하겠죠.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개발 환경 같은 건데요. 뭐 개발해가지고 솔루션을 최종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것도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럼 운영 환경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. 그러면 이런 걸 다 해보신 뭐 어떤 연륜 있는 리더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선임이나 소위 이제 책임급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뭔가 이제 준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시겠죠.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의사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상당히 이 공동작업에서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은 이제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맨날 이제 따지게 되는 게 뭐냐면 일단 형상관리 문제가 생깁니다. 형상관리 이슈 생기고요. 그 다음에 일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. 예, 일정.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리더든 뭐 이제 다 같이 회의해가지고 이번 프로젝트 일정은 어떻다. 언제까지 뭐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. 그러면 이제 보통 그거를 하나의 차트로 만드는데 워터폴 차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보통 이제 WBS라고 하죠. 지긋지긋한데 이거 보고 있으면 좀 현기증 나요. 네. 저거 보고 있으면 막 쫓기거든요, 저게. 그래서 이제 WBS 차트를 두고 우리 언제까지 뭐하고 그때 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솔루션이든 어떤 최종 산출물을 이루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요소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부터 의존성을 파악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소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소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가 끝나야지만 B를 할 수 있다. 그것과 상관없이 C는 진행해도 된다 이런 거. 그러면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냐? 그렇다면 이거 누가 할 거냐? 이런 얘기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이 요런 그 어떤 작업의 순서라든가 이것도 일정 안에 포함이 됩니다. 물론 이제 그 전에 이 요소 정의하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다 같이 또 고민을 해야죠. 아니면 이제 리더나 책임급이 이렇게 해라고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주니어들한테 통보할 수도 있어요. 너네들이 해라. 이렇게 되니까 너는 이걸 맡아서 해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게 이제 작업 전에든 이런데 작업 단계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가 또 중요해지냐면은 이 작업이 일단 진행이 됐잖아요. 그러면 그때부터 규칙이 중요해져요. 규칙. 그러니까 이제 그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예를 들면은 야 변수 이름,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름인 것 같아요. 이름. 변수명 정하는 거.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. 변수명 정하는 거. 그래서 어떤 규칙에 따라 정하자. 뭐 이런 거. 그 다음에 변수 이름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에러 코드예요. 그러니까 에러라고 하는 상황, 예외적인 상황은 늘상 벌어지거든요. 그러면 그것을 다 같이 공동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. 뭐 데이터베이스 IO를 하다 에러가 날 수도 있고, 그러면 소위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름하고.
특히 이제 DB에다 대고 입출력을 많이 할 경우 테이블명을 정할 때 어떻게 하자, 필드명 정할 때 어떻게 하자. 예를 들면은 이런 거요. 뭐 4번 이런 게 있죠. 4번 사원 번호 뭐 해가지고 이거를 그럼 영어로 뭐라고 번역해서 쓸까요? 아니면 이게 SABUN으로 할까요? 이런 거. 이런 거가 상당히 골치 아파요. 이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. 그래서 같은 팀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체감이 유지되도록,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을 좀 그런 면에서 동결을 시켜야 돼요.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C++ 같은 경우는 뭐 구글에서 이제 제시하는 코딩 가이드가 있죠. 거기 보면은 뭐 디폴트 파라미터 같은 거 쓰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그걸 쓸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 썼더니 우리는 정말 안 좋더라. 그러니까 우리 팀은 절대 그걸 하지 않도록 하자라던가 뭐.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결국은 이제 소통이라는 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, 그 다음에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 결과물을 또 뭐 고객이든 아니면 회사의 임원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 팀 외부의 어떤 인사하고 또 그 의사소통을 또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. 그 소통 방식 중에 하나가 보고일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는 체계적으로 또 이제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이 글쓰기 등장하는 거죠. 글쓰기. 그래서 코딩 외에도 이런 업무적인, 그러니까 공동 작업이라는 걸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. 그리고 이런 공동 작업을 어떻게 하자, 뭐 하자, 이 얘기를 주로 어디서 하냐, 뭐 이런 뭐 요소가 어떻고 의존성이 어떻고 이런 거 다 어디서 하냐면 무슨 얘기냐면 어디서 한다라는 게 이거 다 회의실에서 해요. 그러니까 개발할 때 많은 분들이 무슨 소위 실무 코딩 그러면은 뭐 뭔가를 얘기하시겠지만은 코딩보다는 회의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. 물론 이제 그렇게 오히려 이제 그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소위 실무에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러니까 소위 말 그대로 실무인데 이 리더라는 사람이 이 주니어든 누구든 이 사람들한테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건 이런 걸 가르치는 거지. 자, 그 뭐 해가지고 무슨 문법 가르쳐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. 그런 거는 배워서 와서 합류하는 거죠. 그래서 합류 전에 이제 그런 인원들을 이제 리더가 걸르겠죠. 내 팀에 저런 애는 싫어라고 해서 뭐 자를 수도 있고, 아니면 지금 이런 인원이 필요한데 라고 해서 뭐 회사에다가 임원한테 얘기를 해서 뭐 충원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, 보통 이제 회사 임원 같은 경우 이제 충원 안 해주죠. 예, 돈을 아껴야 되니까 네가 다 하삼 이렇게 되는 거고,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죽어나기도 하고 뭐 글쎄요. 아니면 이제 가끔 이제 슈퍼 주니어가 와가지고 뭔가 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매우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임 책임급이나 연륜 있는 리더들이 주니어들을 붙들고 가르치는 걸 생각보다 힘들어해요. 예,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. 그러니까 너는 들어왔으면 팀 내에서 너의 역할을 해라. 이거 할 수 있으면 해라. 이런 거지. 내가 너까지 지금 끌고 가기가 쉽지 않아. 내가 지금 내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너까지 책임지기고 싶지는 않아. 이런 게 좀 있죠. 예, 그래서 이제 팀 내에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도,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특히 취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면 요 지금 말씀드린 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리고 높아심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, 형상 관리라는 게 뭐냐면 별거 없어요. 프로그램 코딩 했잖아요. 그 이제 깃 생각하시면 돼요. 깃. 요즘 깃으로 많이 하시죠. 예, 그래서 이제 내가 개발한 거 해가지고 뭐 산출물들을 백업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. 네, 그래서 긴 얘기도 언젠가 좀 할게요. 그래서 뭐 저도 깃을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좀 써보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. 좋기는 하고. 이게 제가 이제 깃을 혼자 작업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쓸 일이 없었고, 저는 약간 다른 형태로 백업을 항상 자동화시켜서 했었는데, 배치 파일 만들어 갖고 뭐 쓰고 그랬어요. 그 다음에 제가 하던 일이 주로 폐쇄망에서 되다 보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했고, 뭐 USB 당연히 안 되고, 뭐 하여튼 뭐 일해주고 몸만 나오는 느낌?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어서, 하여튼 뭐 그런 뭐 제 사정이고요. 아무튼 그래서 실무 코딩을 이라고 하는 거는요, 이 말 자체는 조금 애매해요. 그냥 뭔가 좀 실체가 없는
그래서 좀 이런 말이 나오면 약간은 좀 환상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. 그래서 깎아 들으시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. 특히 이제 광고 문구에서 실무 코딩 이야기를 엄청나게 해대거든요. 그러면 물론 이제 강사님이 실무 경력이 많으셔서 그 실무의 어떤 검증된 노하우를 공유해 주실 수도 있겠죠. 있겠는데 네.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실무라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. 공동 작업과 관련된. 오늘 이거를 지금 제가 재촬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비공개 처리한 그 영상에 좀 좋은 의견을 달아주셨던 게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말도 좀 여기 올리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좀 영상을 내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. 어쨌거나 좀 앞으로 조금 저도 조심하려고 합니다. 네. 제가 싫으신 분은 참 되게 미운가 봐요. 네. 그렇게 미움받을 짓을 했나 싶기는 한데 하여튼 뭐 싫으면 싫을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요 실무 코딩 이런 겁니다. 뭐 참고하십시오. 참고하시고 특히나 저는 마지막으로 어쨌든 끝내기 전에 이거 강조하고 싶습니다. 네이밍 하는 거랑요 에러 코드 있죠. 이런 거를 미리미리 정의해가지고 서로 딱 결정이 나야 돼요. 네, 그게 안 되면 굉장히 나중에 피곤해질 수 있고, 뭐 이제 소위 이제 프로젝트 관리 위험 중에 하나는 뭐 인력이 이제 교체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. 뭐 개인 사정으로 안 될 수도 있고 퇴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리더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. 그런 내용 중에 하나로 이름하고 에러 코드 이거는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. 특히 그 중에서도 에러 코드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. 자,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. 예, 재촬영하게 돼서 송구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